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6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어, 오전인데요.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 우리 시장 그리고 HLB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 시장입니다. 나스닥의 경우 어제 약보합권 정도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했는데 어제도 강보합권 흐름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 자체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는 고용 지표입니다. 고용 지표인데 지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경기가 정상화되는 부분을 꺾지 않으면서 과도한 경기 과열 이 부분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주가에는 주식시장에는 지금 가장 좋은 흐름일 수 있는데 6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일단 예상치를 상회하는 흐름이 나왔잖아요. 이 부분은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근데 다만 조금 부담스러웠던 부분은 어제 상승폭을 더 높이지 못했던 부담스러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미국의 주택 가격이 최근 30년 내 최대폭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어제 이 주택 가격 상승 때문에 테이퍼링을 2단계로 나눠서 해야 된다. 그래서 모기지를 먼저 일단 줄여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힘을 조금 더 실어줄 수 있는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상승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뭐 금융업종 같은 경우가 이제 이번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이 배당을 이제 할 수 있게끔 그 조치가 풀렸고 배당 발표를 했죠. 배당 증가를 발표를 했죠. 이러면서 일부 이제 은행업종들 쪽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다우가 상대적인 강세를 조금 더 보였던 그런 흐름이었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인플레이션 우려는 지금 조금 줄어든 상황이기는 합니다. 다만 인플레이션 우려가 줄었다고 해가지고 테이퍼링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뭐 완전 사그라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놓고 보면 고용 지표가 연준이 일단 계속해서 지금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게 고용 지표이기 때문에 이 고용 지표가 금요일 날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테이퍼링의 시기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는 발표 시기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요번에 예를 들어 고용 지표가 조금 나아진다고 해가지고 연준에서 바로 테이퍼링을 발표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고용 지표가 개선되기까지는 뭐 지금 현금 보너스 주는 거 지금 안 주기 시작했던 부분에서의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부분은 2학기 대면 수업 이후에 맞벌이들이 증가를 하면서 늘어나는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가 조금 더 늘어나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단 말이죠. 그 상황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요번에 조금 고용지표가 조금 괜찮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주 서프라이즈하게 괜찮게 나오면 이제 얘기가 조금 달라지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조금 괜찮게 나온다 하더라도 아마 연준 입장에서는 시장의 압력은 있겠죠. 시장의 압력은 있겠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조금 더 지켜볼 뭐 다음 달 정도의 지표를 연속성을 좀 더 지속성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쪽에 파월 의장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들을 고려해 봤었을 때 그런 식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쪽에서 놓고 본다고 한다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사실은 민기적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조정이 한번 나올 때가 되긴 했거든요. 내일 같은 경우는 눈치 보기 장세. 지금 미국 시장도 우리 시장처럼 개별주 장세가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은 상태고 주도 섹터들이 이렇게 크게 찾기가 지금 조금 과거에 비하면 좀 쉽지 않은 상태이긴 합니다. 우리보단 상황이 낫습니다만. 일단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조금 내일도 아마 조금 지루한 장세 계속 이어지면서 약보합 정도의 흐름 나올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입니다. 아침에 우리 시장 강보합권 출발 이후에 한번 쫙 땡겨 올렸었고요. 이제 외국인들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올렸었고 다시 외국인들 매도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눌림이 나온 상태. 지금 살짝 반등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의 이 수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재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만 깔끔하게 이 정도 같으면 이후 시장 흐름 지수 끄집어 올릴 수 있는 정도로 괜찮은 그런 정도의 흐름이라고 보기에는 지금 아직은 조금 부족한 상황이고요. 오전에 흐름이 좋았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수급이 괜찮았거든요. 제가 무방에서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요때쯤 와가지고 수급이 조금씩 불안정해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상황들, 요것까지는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지금 됐는데 아직도 수급이 그렇게 깔끔하게 개선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다. 하단에서 지금 받치고 있는 수급들이 조금 약한 상황, 그런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제가 이거 확인을 아직 못했는데 발표가 됐는지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중국의 지금 제조업이나 이 서비스업 PMI가 오늘 발표가 될 텐데 요게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요 지수 반등 나오는 걸로 봐서는 PMI 예상대로 괜찮게 나왔을 거로 지금 보여지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 조금 더 괜찮은 흐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질적인 측면에서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이냐인데 오전 초반 요때까지만 해도 수급 확산세가 제법 좀 괜찮은 모습이었습니다만 이렇게 밀리기 시작을 하면서 다시 여느 때 이 최근에 보였던 그 수급이 별로 좋지 못한 상황을 만들어가기 시작했고 지금 현재도 수급 확산세라든지 시장의 질적인 부분은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이 부분이 얼마나 개선될 수 있느냐. 단순하게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좋다 나쁘다를 얘기할 수 있는 지금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상황이 얼마나 개선되는지를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수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오늘 3,300 돌파 시도가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장전에도 아마 무방에 말씀을 드렸고요. 3,300포인트 재돌파 및 안착 시도가 오늘 나올 수 있는데 충분히 돌파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오늘은 일단 돌파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3,300포인트에 대한 이 돌파 및 지지 테스트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 조금 별로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니어서 최악의 경우에 이 3270, 60에서 70포인트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상황은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3300 다시 돌파 가능성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에서 전자의 흐름으로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거에서는 후자의 흐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3,300 안착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구간에서 뭐 조금 더 눌렸다가 올라왔다 눌렸다 하는 흐름이 나올지라도 이번 이 구간 텀에서는 3,300 안착은 한번 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최근 상승폭 지금 키우고 있는데 어제 고점을 지금 넘겼어요.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윗꼬리를 좀 달았기 때문에 조금 불안정한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일단 어제의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좋은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고 이렇게 간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 일요일날 지난 일요일날 말씀드렸던 이번 주 증시 전망에서 말씀드렸던 1030포인트 돌파 가능성도 돌파 시도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있는 지금 현재 흐름은 상당히 우호적이고 괜찮은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지수의 흐름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장 상황이요. 자,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보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재확산 델타 변이 재확산 우리나라도 지금 어제 재확산이 좀 많이 일어나가지고 오늘 뭐 다시 4월 이후 지금 최고 확진자 수를 기록을 하는 상황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백신 관련해 가지고 러시아 백신 쪽에서 스푸트니크 이 백신 쪽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 쪽에서도 굉장히 좀 괜찮게 좋은 소식이 좀 있었죠. 관련 섹터들 지금 움직임이 좀 괜찮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코스닥 쪽에서 지수를 어느 정도 지금 지지하고 있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내용적으로는 그만큼 좀 좋지는 않습니다만 시총 큰 제약바이오 섹터들 쪽에서 지금 지수를 받치다 보니까 지수가 좀 괜찮은 모습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오늘 개별 이슈가 있었던 이 CCTV 관련 섹터들도 괜찮은 모습들이 좀 있고요.
2차 전지 섹터들 오늘 역시 뉴스가 좀 있었었죠. 이제 그런 섹터들 조금 움직임이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 SK 하이닉스, LG 화학, SK 이노베이션, LG전자, 삼성전자, 네이버 정도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카카오, 하이브, 롯데케미칼 정도가 눈에 띄는 정도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매수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되면 시젠, 에코프로비엠, 아프리카TV, 심텍, 메디톡스, 캐몬, 자연과 환경, 어이구야, 자연과 환경, 예. PI 첨단 소재, 뭐, 요런 정도, 외국인들 매수가 좀 괜찮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카카오 게임즈 매도가 제법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펄어비스, 차바이오텍, 보성 파워텍 정도가 눈에 띄는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HLB 얘기를 좀 또 말씀을 드려보죠. 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흐름은 다시 32,000원 미팅하러 가는 분위기이기는 합니다. 현재 지금 흐름이 보합권 전후에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양봉 나오든 음봉 나오든 그 부분은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양봉의 의미를 가지려면 최소한 33,300원대 위로 올려주는 흐름으로 마감을 해야 조금 의미를 좀 가질 수 있겠고, 거래량도 최소한 뭐 그렇게 나오면서 한 150만 주 정도는 나와줘야, 100만 주에서 150만 주 정도는 나와줘야 뭔가 조금 하는 정도의 흐름을 만들 수는 있지, 그 정도 안 된다라고 보면 아직까지는 이 지금 32,000원 지금 한번 내려갈 수 있는 이 영향력 하에 있다, 그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봉 참 짜증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좀 짜증스러운 상황인데, 일단은 뭐 밑으로 조금 더 열려 있겠죠. 이번 주 아니고, 이번 주 이렇게 마감된다 하더라도 다음 주에 지금 밑으로 조금 더 열려 있는 상태고 32,000원대를 한번 봐야 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마감되면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뭐 물론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아직 뭐 오늘 포함하면 3일이 남았습니다만, 만약에 이번 주가 이렇게 마감을 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다음 주에 주 초반에 32,000원 초반 한번 딱 찍고 양봉으로 돌려주면서 다시 한번 차트를 만드는 흐름을 기대를 해봐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월봉 오늘 마감하는 날인데 이렇게 마감하면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마감이 되면 다음 달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은 큰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이런 형태의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1차적으로 높다. 뭐 갑작스럽게 돌발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일단 다음 달도 그냥 요런 식이 되는 거죠. 요런 식의 캔들 하나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요렇게 만들어주면, 양봉으로 요렇게 하나를 만들어주면 그 다음 달에는 조금 기대를 해볼 수는 있는데, 이게 자꾸 이제 기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월봉을 조금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못 만들고 있어서 이제 저도 좀 답답하고 짜증이 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전 영상은 여기까지로 마감하겠습니다.